어느 순간 집을 사면은 호구가 되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리얼투데이의 김은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부동산 트렌드 수업이라는 책을 내셨죠. 부동산 귀재신 우리 박원갑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고향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철 대표님하고는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10년, 예, 10년 전에 같이 근무를 해서 회사가 참 많이 커졌고 그래서 마치 진짜 친정이 온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이 있습니다. 제가 책은 5번째로 낸 거고요. 참 이게 팔불출 같기도 한데 이번 책 진짜 잘 쓴 책입니다. 예, 제가 썼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교보문고에 또 이달의 책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책은 뭐 많이는 못 팔았고요. 예. 요즘 뭐 스마트폰 보잖아요. 이 스마트폰 좀비 시대에 이 오프라인 책이 10,000권 가까이 팔린다는 것은 그런 뭐 나름대로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 좀 책 중심으로 예, 예. 뭐 저도 뭐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유튜브니까요. 네. 또 유튜브에 맞게 또 네. 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예. 좋겠고요. 네. 요즘 참 바쁘세요. 네. 요즘에 이제 책도 내시고 네. 또 요즘에 뭐 전문가분들이 네. 작년에 이제 뭐 여전히 상승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했던 분들이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원갑 박사님은 굉장히 또 많은 또 언론에서도 저는 나오시고 조심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조심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냉각될 줄은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시장이 냉각되는 속도가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빨라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시장의 체질이 달라졌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가장 시장 체질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호모사피엔스 시대,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가 되는 세상, 정보를요, 그것도 같은 정보를 온 국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용하게 되면요, 비슷한 사고,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집을 사면은 호구가 되는, 집을 사면은 바보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시장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냉각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게 사람들이 군집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냉각되는 이런 구조, 굉장히 격렬하게 움직이는, 마치 그 바닷속에 물고기 떼처럼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그때 이제 10년 조금 더 됐죠. 그때 근무할 때는 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일부는 또 오프라인도 남아 있었고, 그때 정보가 전달되던 패턴과 지금 정보가 전달되는 패턴이 저는 180도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적시성 그리고 동시성, 이게 결국은 집값을 확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빙하기로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스마트폰 좀비 시대가 낳은 풍속도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요 이제 예. 뒤에 뒷부분에 나옵니까? 예, 계속 질문해 네. 드려야 될 부분이 네. 이런 부분인데 먼저 이제 이거는, 서론에서 너무 많은 이거는 얘기를 가장 하신 것 중요한 같고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 스마트폰 시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오늘 공교롭게 이제 규제 지역 해제 발표가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래갖고 요 말씀도 좀 여쭤보지 그렇죠.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좀 이제 시장의 영향이 좀 어떨까요? 오늘 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 뭐 연락도 많이 제한적인 오셨죠? 효과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시장의 어떤 침체의 근본 요인이 뭡니까? 뭐에 대한 공포예요? 금리에 대한 공포, 금리 급등에 따른 공포가 결국은
이게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되어서 지금 냉각되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신호, 혹은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어떤 그런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아마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돛담배가 아니잖아요. 거대한 항공모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일부 뭐 지역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지역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일부 연착륙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상승 반전 시키기에는 금리 공포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거래는 될 수 있을 텐데 하락 기조는 아마 바뀌지 않을 거다. 오히려요,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요,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아마도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 그리고 가령 뭐 판교나 분당 같은 또 수도권의 핵심 지역 빼고는 대부분 규제가 저는 풀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추세는요,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오늘 그 규제 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뭐 시장의 영향은 미비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 그리고 금리 뭐 상승이 예. 이제 끝나는 시점이 돼야 뭔가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요번에 규제 풀렸다고 그러면, 아유, 잘 됐다 그러면 내가,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뭐 취득세, 그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이거 다 관련돼 있잖아요. 또 대출 규제도 또 관련돼 있잖아요. 그럼 요번에 집 하나 더 살까?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더 눈치를 보겠죠. 일단은 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오늘 사실은 뭐 여러 뭐 다양한 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좀 책 중심으로 좀 책을 소개하는 좀 그런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사님은 이제 부동산부 기자셨어요. 28년 전에.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쪽에 계속 연구를 해오시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그때랑 이제 시장 변화가 이제 좀 28년 동안 시장 변화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책에서도 좀 저도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주시죠. 28년 전, 아니면 뭐 한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에 달라진 가장 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아요. 시장이 그만큼 똑똑해졌다고 할까요? 흔히 시장 IQ가 3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개인 IQ는 평균이 10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비합리성을 띠고 있긴 한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합리성을 띠고요, 또 거대한 집단지성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요새 보면은 시장 참여하는 사람 다 대학 나왔잖아요. 다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이제 고지능화 되었다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갑작스럽게 냉각된 것도 그거 어떤 한 요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들 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요, 총명하다는 것은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거를 재빨리 눈치채고 안 사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꾸준하기보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이렇게 수요가 끊기고, 또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바닥이다 싶으면 갑자기 확 이렇게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연속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 것은 저는 고지능화의 하나의 어떤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장의 힘으로 따질 때 뭐 덩치는 공룡, 그 다음에
머리는 슈퍼컴퓨터. 아까 제가 제 IQ가 3만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속도는 이제 광속. 원래는 제가 책에다가 아, 속도는 손흥민 선수라고 제가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쪽에서 좀 이 일을 제기할 줄 몰라가지고 책에다 그냥 이렇게 손흥민 축구 보시나요? 저 팬이죠,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시속 34km를 뜁니다. 거의 뭐 표범 같죠, 손흥민 선수가. 시장이 마치 저는 표범처럼 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정보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뭐 잡지 보고 인터넷 볼 때하고 이 스마트폰 들고 있을 때하고는 근본적으로 저는 시장 흐름이 다른 거고, 그리고 지금은요 지식이 표준화됐습니다. 평준화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전당이 무너졌다. 그렇잖아요. 다 전문가였어요. 다 전문가죠. 준 전문가라고도 하게 하고 온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 더 이상 유료가 아니라 이제 공짜인 시대. 누구나 다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한 보름만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은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시대.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평균 지능이 쑥 올라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새 그래서 전문가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퇴출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예, 살아있는 건데 그만큼 시장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제가 꼭 그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패스트 팔로우, 흐름을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재빨리 따라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지식을, 옛날의 경험치를 절대화하는 만큼 그 스마트폰 시대에 저는 어리석은 일이 없다. 뭐 책에서도 설명하셨듯이 이제 모바일로 인해서 이게 좀 빨라졌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표현하신 게 부동산이 경제학이 아니라 사회학이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그렇게 맞아요. 변했고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강남 네, 아파트라든지 네.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그런 현상에 대한 것들 로 설명을 하셨어요. 경제학은 말하자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경영학하고도 비슷한 거죠. 뭐 일종의 이제 이윤의 뭐 대상, 그리고 뭐 순수한 어떤 그런 수요 공급으로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바라보면 요거도 먹을걸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의 계급 투쟁이 되고 이데올로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학처럼, 이게 사회학이 일종의 분노의 사회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식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그 유튜브를 보면은 파라리 요기에 파라리 요. 그래서 제발 저는 좀 봐주십시오. 저는 오래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분노가 가장 큰 저는 하나의 주테마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를 열받고, 예? 뭐 1주택자는 1주택자로 대로 열받고, 다주택자는 또 다주택자대로 열받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 가장 이게 수지가 맞는 장사들이 분노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공포 비즈니스가 유행을 하고 돈이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분노 유발자,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서든지 간에 좀 분노에 저는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극적으로 해서 그게 이제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유튜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강남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계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려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책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그런 신분제라든지 어떤 그 욕망의 어떤 그런 자산 개념보다는 저는 강남 아파트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하나 접근했어야죠. 축장 자산이라고 표현을 이제
드리는데 축장 자산은요. 이게 이제 그 내가 가진 부를 이제 콘크리트에다가 이제 은밀히 묻어두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축장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제 책 앞부분에 그 주주사회라고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가 있는데 먹고 입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하고 결국은 다 평준화됐잖아요. 먹고 입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집만 비대해지는 사회. 이게 돈이 이제 어떻게 3만 불 넘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결국은 집만 이제 자꾸 비싸지고 뭐 이래서 결국은 이제 집이 주인이 되는 사회. 이게 이제 주주 사회거든요. 주주 사회의 확장판이 축장 사회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당연히 강남 그 부자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부를 더 많이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다 묻을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남 아파트는 1차 축장 자산 혹은 머니 창고로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집을 살려고 그러면요. 전세 살면 안 돼요. 월세 살아야 돼. 그래서 충분히 지금 기다리면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를 뭐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